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6페이지 6-1-3 물질이 녹는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내용은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고체 물질의 용해도와 그 다음에 기체 물질의 용해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에서는 일단은 많은 용어들이 생소하게 여러분들한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설탕을 이제 녹여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면은 설탕이 잘 녹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원의 제목은 물질이 녹는 정도가 되겠고, 자, 1번 해서 써주세요.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용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용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짧게 얘기하면은 녹는 현상을 가르쳐서 녹아서 뭐 고르게 섞이는 것을 가르쳐서 용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질이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자, 용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용질이라고 하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녹는 물질. 자, 녹는 물질을 가르쳐서 용질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설탕이 이제 물에다가 설탕을 녹였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탕처럼 녹는 물질을 가르쳐서 용질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물은 설탕을 녹이죠. 그래서 다른 물질을 자, 용매라는 것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가르쳐서 용매라고 합니다. 자, 용매는 이제 일반적으로 액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보통 이제 물에 대해서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용매는 이제 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용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방금 얘기한 설탕과 물이 섞여 있는 물. 그 설탕물이 바로 용액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자,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을 가르쳐서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말을 이렇게 풀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설탕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설탕물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용매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예, 그렇죠. 일단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질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예, 설탕이 되겠고, 자, 용액이라는 것은 설탕물을 가르쳐서 용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용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물에 설탕이 녹는 현상, 현상을 가르쳐서 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네모칸에다가는 무엇을 쓰려고 했냐면은, 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과 용매가 합쳐진 것이 용액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다가 설탕을 이제 녹여 봤을 텐데, 물 한 컵에다가 설탕을 이제 한 숟갈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녹겠죠? 2숟갈을 넣었어요. 그래도 녹아요.
또 3숟갈을 넣었어요. 이제 그래도 녹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탕을 부으면은 설탕이 다 녹을까요? 예, 어느 순간에는 이 설탕이 녹다가 이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가르쳐서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결국은 이제 요점은 이거예요.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가르쳐서 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매 용질이라는 용어가 너무 이제 생소하니까 이제 말을 이제 물과 설탕으로 바꾸면은 물에 어느 설탕이 녹아서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설탕이 최대로 녹아져 있는 설탕물이 바로 포화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왜 온도가 들어갔냐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때 찬물에서 더 많은 설탕이 녹을까요? 아니면은 뜨거운 물에서 더 많은 설탕이 녹을까요? 예,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더 많은 설탕이 녹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 온도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용어를 보시면은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더 적게 녹아있는 용액.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녹아있지 않아서 더 녹을 수 있는 그런 용액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액을 뭐라고 할까요? 예, 여기가 이제 포화 용액이니까 걔는 이제 포화가 안 되었으니까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용액은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용해도라는 거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용해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정의를 보면은 어떤 온도에서 자, 용매 자, 100g. 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를 가르쳐서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얼마만큼 많은 물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어요. 용매 100g이니까 다양하게 용매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이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뭐 설탕의 그램 수. 예를 들어서 뭐 30도에서 만약에 어떤 물질이 뭐 20g이 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용해도는 뭐 20g per 물 100g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다들 교과서 208페이지를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와 있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반복되니까 건너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용해도라고 한다. 그래서 용해도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볼게요. 자, 밑줄 그어주세요. 자,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볼게요. 나타내기 때문에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을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온도에 따른 여기 그래프가 이제 하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이렇게 용해도 곡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온도에 따른 물질이 녹는 정도. 자, 용해도를 나타낸 것을 이 지금 나타난 이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면은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질산칼륨 한번 살펴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그냥 표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0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인가? 그러면은 여기 온도가 60도가 여기죠. 자, 이쪽으로 얘가 질산칼륨이고 자, 이렇게 60도를 찾아서 올리면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자, Y축에 해당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 11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60도에서의 용해도는 110g이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즉 60도의 물에서는 여기 물이라고 써져 있죠. 110g의 질산칼륨이 녹을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온도에 따라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용해도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의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질마다 어떤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볼까요?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과 가장 작은 물질은 무엇인가 그랬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얘네들 여기 나온 것들로만 갖고서 이제 따져보면은 가장 큰 물질은 자, 온도가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크다는 것은 온도가 높았을 땐 많이 녹고 예, 온도가 낮은 물에서는 적게 녹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이제 가장 커 보이는 것이 얼핏 봐도 지금 예, 질산칼륨을 보면은 엄청 같은 온도에서 0도였을 때 녹는 양이 20이 안 되죠. 그런데 한 70도 정도만 돼도 이렇게 16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얘네들 중에서 예, 질산칼륨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물질 같은 경우는 변화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얘네들 중에서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적은 애를 보니까 붕산도 좀 적고 염화나트륨도 예, 적어 보이죠. 자, 지금 보니까 이제 그래도 붕산은 조금 변화가 0도였을 때 한 2 정도인데 100도 정도 됐을 때 한 보니까 읽으시면 되죠. 한 38 정도인데 자, 염화나트륨은 0도였을 때도 한 37, 아니 35 그렇게 되고 100도였을 때도 뭐 39 이 정도 되니까 예,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예,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석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아까 자,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불포화 용액은 조금 녹아 있는 것이 불포화 용액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은 또 과포화 용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포화 용액은 가득 녹은 거고 자, 포화 용액만큼 녹지 않은 거가 불포화 용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포화 용액보다 용매의 용질이 용해도보다 더 많이 녹아있는 용액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불포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과가 이제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과포화 용액이 되면은 얘가 더 이상 녹지를 못하니까 그 고체 물질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 상태로 용액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이제 석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용해도에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용해도 곡선을 갖다가 예, 해석하는 방법, 예, 용해도 곡선을 갖고서 얼마나 많은 용질이 나오고 석출되고 녹을 수 있는지 그 표를 좀 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